안녕하십니까, 김국자입니다. 오늘은 모르면 손해보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길게 하되 꼭 10만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 청약통장 100% 활용법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 분은 2,50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청약통장에 대해 잘 모르는데요. 청약 기회가 생길지라도 당첨될 수 없는 통장으로 인해 청약 기회만 상실하기 일쑤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택청약 관련 예금이나 저축에 가입하셨습니까? 여러분께서 가입하신 주택청약 관련 예금이나 저축이 청약저축인지, 청약부금인지, 청약예금인지, 아니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주택청약 관련 통장의 종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약저축은 2만원에서 10만원을 매월 납입하면서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를, 청약부금은 5만원에서 50만원을 매월 납입하면서 민영주택 85제곱미터 이하를, 청약예금은 해당 예치금을 일시납하고 민영주택 해당 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지만 기존 가입자의 청약 효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009년 5월 신규로 출시된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2만원에서 1,50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서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선택할 수 있고, 해당 예치금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 평형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9년 5월에 출시된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성격을 기본으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 납입되면 민영주택 또한 청약할 수 있는 통합통장이자 만능통장입니다. 통상 청약통장이라 함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의미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그리고 청약예금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 이외에 추가로 재산 형성 기능이 있는데요.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으로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특징은 재산 형성 기능인데요. 저축기간별 이자율, 즉 2년 초과 10년까지의 이자율이 통상의 1.8%보다 1.5%포인트가 더 높은 3.3%라는 사실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인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들은 당연히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 또는 전환하는 게 좋을 겁니다. 참고로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 가입 요건이 충족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청약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공급 형태 및 공급 지역에 따라 청약 1순위 조건과 입주자 선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제부터 청약통장 100%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공급 형태, 즉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에서 공공분양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반면,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즉 LG자이, 삼성 레미안 등 민간 건설사에서 민간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참고로 주택의 공급 형태에 따라 청약 1순위 조건 및 입주자 선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의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청약 납입 횟수 24회 이상, 무주택 세대주, 과거 5년 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고 해당 지역 거주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의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별 기준 예치금 충족,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이어야 하고 과거 5년 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해당 지역 거주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 예치금입니다. 아파트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102제곱미터 이하, 135제곱미터 이하, 135제곱미터 초과 등 4단계로 구분되고 지역은 서울이나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청약을 희망하는 지역이 서울이고 아파트 면적이 102제곱미터라면 청약 통장에 6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이 분양 공고 발표 전까지 납입되어 있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상당수는 이미 1순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쟁이 아주 치열하겠죠. 청약 1순위 조건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에 불과합니다. 실제 주택 청약 시 1순위끼리만 경쟁하더라도 동점자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 공급 형태별 입주자 선정 방식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식과 당첨을 위한 핵심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인 순위 순차제입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시에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즉 많이 납입한 자가 유리한 반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시에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즉 오래 납입한 자가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주택 당첨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저축 총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참고로 1회차 최대 인정금액은 10만원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가입하되 월 10만원씩 납입하는 게 최선입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월 2만원씩 50회를 납입하면 납입 총액은 100만원이 되겠죠. 저축 총액 인정액도 100만원입니다. 월 10만원씩 50회를 납입하면 납입 총액은 500만원이 되겠죠. 저축 총액 인정액 역시 500만원입니다. 하지만 월 20만원씩 50회를 납입하면 납입 총액은 1000만원이지만 저축 총액 인정액은 500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회차 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납입하지 않은 오래된 통장은 전화위복이 되는데요.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개월수만큼 10만원씩 납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2만원씩 꾸준히 납입한 사람보다 중간에 납입하지 않은 사람이 더 유리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인 청약 가점제입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비율인데요. 도표에서 보듯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는 대부분 가점제를 적용하는 반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에는 가점제보다 추첨제를 적용하는 비율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청약 가점이 낮을 때에는 추첨제 적용 비율이 높은 85제곱미터 초과주택에 청약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청약 가점제 적용 항목 및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제 적용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인데요.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 합계 총 8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참고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미혼인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기산하고요. 기혼인 경우에는 혼인신고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참고로 청약 가점제 항목별 세부 점수표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 2점에 이후 1년마다 2점씩 상향되어 15년 이상 최대 32점인 반면 부양가족수는 기본 점수 5점에 부양가족 1명당 5점이 상향되어 6명 이상 최대 35점이고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월 미만 1점, 6월 이상 1년 미만 2점에 이후 1년마다 1점씩 상향되어 15년 이상 최대 17점입니다. 민영주택 당첨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 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지겠죠. 가능한 빨리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유리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인 납입기간은 24회까지만 인정되는데요. 즉, 만 17세 이전의 가입기간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민영주택 당첨을 위해서는 최소 월 납입액인 2만 원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집 공고일 전에 지역 예치금을 일시에 납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청약 가점이 낮으면 청약 추첨제가 적용되는 85제곱미터 초과주택을 공략하십시오.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주택 청약 관련 통장이 어떤 종류인지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둘째, 여러분께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가입하십시오. 셋째,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시 월 납입액은 1회차 최대 인정금액인 10만 원으로 납입하십시오. 넷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 및 입주자 선정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다섯째, 국민주택을 선택할 것인지 민영주택을 선택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섯째, 저축 총액이 적거나 청약 가점이 낮을 경우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 추첨제를 고려해 보십시오. 일곱 번째, 주택 청약은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긴 호흡으로 미리 준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향후 방송 계획입니다. 현재 청약시장에 마련된 특별 공급제도, 즉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그리고 기간 추천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모르면 손해보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길게 하되 꼭 10만 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 청약통장 100% 활용법을 심층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